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보험 해약 환급금과 관련된 환가 유의사항, 보험금 부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이야 이제 파산에서는 워낙 유명해졌죠. 보험계약조회, 생존자 보험계약조회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유지, 소멸, 해지 여부가 싹 나오죠. 해지 환급 증명서는 보험회사에다가 이제 전화를 해서 팩스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험금이 있습니다. 보험금은 통상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는 망인의 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고유재산으로 보죠. 제가 말씀드린 보험금이라는 거는 개인 파산에서 상속인이 돈을 받았을 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소자 처분하고 재적 등본을 말하는 거죠. 흔히 말하면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보험금으로 1억을 받았어요. 형제 2명이 5천씩. 그분이 이제 얼마 후에 개인 파산 들어왔을 때 그 보험금도 일종의 재산이죠. 그걸 예금 형태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현금은 형태로 갖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보험금으로 편파 변제를 할 수도 있고 그걸 이제 낱낱이 조사하면 환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에서는 신청 직전에 해지를 하거나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 직전에 해지나 대출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파산재단에서 곧 조속한 시일 내에 파산재단의 형성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그걸 일종의 이제 은닉한 걸로 보고 이제 환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죠. 그 보험이 해지하면 아까우니까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보험계약을 변경한 시점에 채무자가 채무 초과였는지 그리고 보험계약 변경 전후로 엄밀하게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변경을 했는데 20년 전에 가입을 하고 10년 전에 변경을 했는데 현재 해약금이 2천만 원이다. 그럼 딱딱 10년씩 해서 1,000만 원으로 볼 수가 없죠. 해약 환급금은 그 이후에 많아진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초의 10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지금 현재의 어떤 2천만 원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절반 정도로 환가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사실. 그건 이제 적절하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보험 해약 환급과 면제 재산. 이 보험 해약 환급과 면제 재산에 대해서는 윤덕주 변호사가 법률신문 2019년 2월 11일에 칼럼을 쓴 게 있는데 상당히 좀 혁신적인 내용입니다. 아마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번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십시오. 법률신문 논단 2019년 2월 11일자 일종의 컬럼이 아니라 논문이죠. 논문.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이의가 가끔 있습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 채권자 이의. 그 이의는 뭐죠? 대부분 자기네가 신용대출이 있으니까 해약 환급금이 얼마 안 돼요. 한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관제인이 포기하거든요. 관제인이 포기하면 보험사는 신용대출에 대한 채권은 면책되고 보험은 계속 유지되죠. 아니면 부활을 하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은 신용대출은 띠끼고 보험금은 지급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이재기를 통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소멸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관제인이 포기하면은 특별한 문제 없이 보험사도 별 문제 없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이해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사라졌어요, 이게. 한동안 엄청 유행했었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어떤 서초동에다 전진기지를 두고 하나생명하고 어디죠? 대한생명인가? 삼성생명인가? 엄청나게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이제 계란으로 바위치기인지 아니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봤는지 요즘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정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대한 어떤 성격에 대해서는 2015-50286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과 상계. 이게 이제
보험계약과 상계는 뭐냐면 주로 이제 약관대출에 기해서 약관대출이 아니라 보험해약환급금을 기반으로 해서 보험회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대출 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걸 해약했으면은 상계가 가능하다는 게 우리나라 하급심 판례도 있죠. 일본 최고재판소는 긍정서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뭐 관제인이 좀 끌고 올라가려 그랬을 때 너무 작은 사건이 있고 또 큰 사건은 취하를 해서 판단 받아볼 기회가 없었죠. 그다음 이제 보험금은 채무자 고유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가끔 채무자 통장을 조사해 보면 보험금을 근래에 입금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면밀하게 조사를 하면 환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에 대해서도 협의 분할할 수가 있죠. 상속분이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으면 아니 나는 안 받겠다. 그럼 이제 협의 분할로 하죠. 그럼 사실은 본인이 상속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법정상속권을 포기하면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제외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죠. 아무튼 보험은 이건 뭐 지금 환가 사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보험에 대한 어떤 집착, 이게 좀 보험은 개인 파산에서는 환가가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지방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보험, 그래서 보험 해약 환급금은 상속재산 파산에서도 그렇고 관제인들이 면밀하게 조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죠. 그거 일일이 다.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서울에서도 이제 저희가 옛날에 그 제출서를 냈을 때 딱 보니까 손해보험은 원칙적으로 해약 환급금이 거의 없습니다. 또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운전자 보험은 있죠. 그래서 이걸 참 기준이 애매해서 일단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은 내지 않고, 근데 관제인이 내라고 할 땐 또 내야 돼요. 왜? 개별적인 특수성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